스피커의 소리를 기존의 어떤 방식이 아닌 전류 양을 통제를 해가지고 스피커를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안에 될 수도 있고 블랙박스 안에 될 수도 있고 스피커의 작동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안에 다양한 미니 스피커 구조를 제가 둔다고 저 말씀을 드렸죠. 스피커 안에 여러 개 미니 스피커를 둬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소리를 증폭을 시켜주는 증폭기로 만들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방법은 회전축이 아니죠. 그냥 축에 구리선을 감아놓고 두 개를 내릴 거 4개, 6개, 8개 이렇게 많이 내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자석을 서로 여러 겹, 두께가 틀린 여러 겹 연구자석을 뭐 원통용으로 감아놓으시면 파워가 더 세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스피커를 각각 연결해서 소리를 내주면 됩니다. 밑에 다시 그 축에다가 또다시 구리선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축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연구자석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 태양전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전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어떤 YTN 사이언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분은 기술 구조를 설명 안 했는데 저는 금방 내 기술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 그거 기술 그렇죠. 그건 제 기술입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 구조를 여러 개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하나에 마이크로 얘기를 했는데 확성기가 100개다 그러면 소리가 커지죠. 확성기 50개면 소리가 좀 더 적겠죠. 20개면 10개면 소리는 확성기 숫자 일종의 것을 스피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스피커의 숫자를 따라서 소리가 키워줄 수 있습니다. 소리의 증폭을. 그럼 거기다 전기를 차단을 시켜주면 소리가 전달이 안 되겠죠. 전기를 차단을 시켜주면 이렇게 전기의 차단과 전기 양을 확성기의 숫자를 따라서 소리를 증폭하고 감소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양을 일종의 차단을 시켜주면 그쪽 확성기에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겠죠. 가령 확성기가 내가 동서남북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쪽에 전기를 차단시키면 그쪽에 동서남북 중에 서쪽에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동서남북 중에 동서남북이 동쪽만 소리만 전달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면 전기를 그쪽은 소리가 전달이 안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방향과 각도까지도 가능하고 전류량을 통제를 해서 전류를 조금 흘려주면 적은 소리가 나고 많이 흘려주면 많이 소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전류량을 통해서도 소리를 증폭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전류량을 통해 소리를 증폭시키는 스피커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확성기나 스피커의 숫자를 가지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스피커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기술 구조를 다른데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제가 어디서 사용을 했냐면은 전기 배터리를 통해서 자동차다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물적 분할을 통해서 8개로 분할을 해놓고요. 뭐 16개나 뭐 4개나 그건 회사 마음이에요. 분할하는 거는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는 전기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받을 때 콘센트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콘센트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안을 다시 4분의 1이나 6분의 1을 16분의 1, 8분의 1, 몇 분의 1이든 간에 쪼개가지고 전기선을 연결해서 작은 분할 구조로 해서 전기가 동시 충전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되게 빠른 충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을 중국 전기 충전소 유럽에 수출할 때도 아마 LG에서도 SK에도 사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격벽 처리를 해서 배터리를 하나씩 하고 발열 이상을 일으키는 것을 거기를 전기를 차단시키고 산소까지 차단시켜서 폭발하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냉각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격벽 처리를 각각 해준다. 이거 겨울에도 좋죠. 냉난방,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약간 덥게 해서 배터리 효율을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걸 화이트앤사이언스에서 어떤 기업이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를 나타낼 때는 그렇죠. 배터리의 숫자를 가지고 병렬 방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전에 과학적인 어떤 사기를 하나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병렬인데 여러 개의 배터리에서 들어와도 전류량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창고다 그러면 창고에서 여러 개에서 100개씩의 물건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죠.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더 많은 전류량이 들어와야지 이게 말이 되냐. 알고 보니까 전선이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 전선을 도로다 그러면 사방직계 지선 도로에서 여러 군데서 차량이 밀려 들어오더라도 전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8차선으로 늘려주면 여러 군데 들어오는 전류를 정체 상태 없이 받아들여서 금방 수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이제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두꺼운 전기선을 만들어준다. 또 하나의 방식은 전기선의 숫자를 늘려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기선이라면 이제 구리선인데 서로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이렇게 따다다다 같은 굵기라 하면 붙여준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펄스 방식의 전기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이게 모터선 직전에 이제 들어가는 선인데 어느 정도는 길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자체를 선을 이렇게 두텁게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로맥 4.0이다 예를 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늘린다고 합시다. 그럼 8차선 늘리는 거 아니에요. 16개 해도 되고 뭐 4개 해도 되고 회사 마음이에요. 선을 증폭을 시켜주면 이게 그렇죠. 도로를 이게 8차선 확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가 한 개에서 들어왔던 2개 들어, 3개 들어, 4개 들어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면 전류량이 각각 많이 배송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 이 전류량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모터 직전에 이런 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구에 해당합니다. 또는 서로 굵기가 똑같은 구리선이 4개나 8개로 중폭될 수도 있지만 뭐 회사 마음이라 숫자는 회사 뭐 4개, 3개, 5개, 7개, 16개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증폭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이 좀 더 강력한 펄스 방식이 돼요. 광선매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선매 신호의 빛을 하나의 똑같은 굵기를 4개나 8개나 이렇게 해놓으면 빛이 이렇게 펄스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선묘선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좀 더 강력한 펄스 방 레이저 EUV 장치나 레이저 장치 이것이 들어갑니다. 이건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레이저 광통신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떤 컴퓨터나 휴대폰 이런 안에서 빛을 이용한 레이저 광통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리에서나 뭐 어떻게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블루투스를 대신하셔서 하셔도 되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레이저 광통신은 서로 굵기가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파형이 틀린 레이저를 광을 통해서 2개나 3개 뭐 몇 개가 됐든 회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주 광통신도 가능하고 블루투스 기술을 대신하셔도 되고 어떤 컴퓨터나 기기, 휴대폰 기기 안에서도 가능하고 로봇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 그러니까 레이저를 갖다 묶어가지고 하면 서로 부목 현상, 의지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공간 중에 전파를 할지라도 약간의 직진성을 나타내게 돼요. 전파 부분도 이런 식으로 레이저 광통신, 레이저 광으로 해도 되지만 전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직진성으로 해서 멀리 나가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서로 파형이 틀린 2개나 3개, 4개, 뭐 몇 개의 전파를 사용하시든 간에 이런 전파 묶음을 통해서 멀리 신호를 전송하고 전파를 나가게 하는 기술 또는 이렇게 신호를 뚜렷하게 해주는 기술 서로 의지가 되는 거죠. 서로 복목 현상 이런 현상 이런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 또는 파형이 틀린 레이저 광 이런 묶음을 통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조명조차도 가능한데 조명도 서로 파형이 서로 구경이 틀린 조명을 조명등을 얘기를 했었죠. 그것을 갖다가 서로 섞어놔 가지고 전력을 차등해서 주면은 그것이 부목 현상을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내려서 멀리 간다고. 자동차나 뭐 열차, 뭐 배 이런 서치라이트
이런데 우주선, 뭐 비행체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을 도용하시는 것이 되시겠습니다.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속도를 변속기를 없애버려요.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속도를 그냥 달릴 때는 배터리 하나에서 전류량을 받아들이고 좀 더 속도를 높일 때는 두 군데서 받아들이면 좀 더 전류량이 많이 들어오겠죠. 또 속도를 높일 때는 세 군데서 또 네 군데 다섯 여러 군데서 배터리에서 전류량을 받아들이면 이 수용 구조가 도로가 넓으면 일종의 두텁게 만드는 전기선을 구리선이겠죠. 두텁게 만들거나 전기선을 갖다가 로맥 4.0이다 그러면 숫자를 늘려서 펄스 방식으로 바뀌게 해가지고 늘려서 차선을 이렇게 도로에 8차선으로 확장했다 그러면 사방 지선에서 들어오는 그 차량들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넓긴 넓은데 지 멋대로 그냥 뒤죽박죽 이래서 차선을 딱 만들어 놨더니 질서 있게 들어오더라. 그래서 선을 구리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으면 차선을 만들어 놓는 것 같이 전기가 서로 원활하게 흐르게 됩니다. 원활하게 좀 더 강력하게 안정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리선을 여러 개로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이렇게 만들어서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모터 직전에 들어갑니다. 모터 안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들어가고 그럼 좀 더 강력한 펄스 방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들을 배치를 해 놓습니다. 곳곳에 여러 겹을 한 겹자 들어가는데 여러 겹을 배치해 놓으면 좀 더 강력한 파워가 일어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터를 만드시거나 또는 모터에 들어가는 식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류 최초로 만들어낸 제 방식의 병렬 방식. 변속기를 없애버리면 그렇죠.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이 되고 차 구조가 단순해지고 고장도 없죠. 이런 전기차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휴대폰 안에서도 이렇게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작동하게 배터리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각 부품에 줄 수 있습니다. 각 부품에게 전기를 보내줄 수 있어요. 이런 전원 공급기 만드실 때 이렇게 전류량을 각각 틀리게 해서 전원을 각각 공급을 해주는 이런 방식. 이것을 안에 있는 배터리나 카패시타를 만들어 가지고 카패시타 같은 것을 이렇게 전원 공급기를 갖다 작게 구조로 배터리나 카패시타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저는 이렇게 전류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이제 전류량을 통제해 가지고 각 부품에 이렇게 보내시는 전원 공급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전원 공급기에서 로맥 4.0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개 정도다 그러면 4개의 전기선, 절연 구조를 갖추지 않은 구리선에다가 다시 2개로 하면은 전기가 중폭됐다가 감소되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의 전기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건 일종의 변압기가 되는 거죠. 간단한 형태. 또는 이것이 로맥 4.0이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4개나 8개 숫자는 해서 마음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5개도 할 수 있고 2개, 3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로맥 4.0이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4개나 5개 했다가 다시 2개로 줄여주면 이것도 강력한 펄스 방식에서 펄스 방식의 전기 방식이 되는 거죠. 주파수 방식이. 그 다음에 이것이 2개로 줄여내면 그것이 감소되는 이런 중폭과 감소 구조의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전원극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를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제 기술을 인류 최초예요. 수십조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제 기술은 대부분 다 간단합니다. 기술 도둑질을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 그건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이 했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미국 기업이든 영국 기업이든 그리고 도둑질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0억만 훔쳐도 도둑놈인데 수십조, 수백조에 해당할 수 있는 인류 최초로 만드는 기술들을 도둑질하시면 완전 상도둑놈이죠. 네,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통해서 기업을 영위하거나 도둑질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